자, 이번에는 서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아시아 서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우리 배웠었죠. 여기 두 강이 흐르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 요 지역이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배웠잖아요. 보통은 요 부근을 서아시아라고 해요. 아시아의 좀 서쪽에 있어서 서아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지역, 우리가 지난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서 배울 건데 큰 틀을 알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리아,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파르티아,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 자, 이렇게 4개로 나눠서 공부하면은 선생님 보니까 편한 것 같아요. 지금 동아리가 끝나서 학생들이 막 지나가면서 선생님을 막 보고 있어서 선생님도 되게 무안해요. 물론 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요 흐름으로 요 서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데 단순화시킨 거예요. 참고로 아시리아는 최초로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국가로 유명합니다. 최초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좀 피정복민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었다 그래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정복지에 가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싸그리 뭉개버리고 그걸 기록으로까지 남길 정도로 잔인했었던 그러한 민족이 이 아시리아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금방 무너져요. 이 무너지고 나서 들어서는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우리 페르시아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도 페르시아가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컴퓨터가 처음 나오던 시기인데 그때 선생님이 집은 좀 가난해가지고 컴퓨터가 없었는데 좀 돈 좀 있는 집 친구 집에 가보면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서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 재밌게 느꼈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왕자. 되게 간단해요. 막 왕자가 나와가지고 막 찌르고 점프하고 이런 건데 요거랑 고인돌이라고. 왜 이렇게 재밌어?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좀 선생님이 좀 부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나왔던 페르시아. 그래서 똑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여기를 계승했다고 해가지고 왕조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썼었어요. 자, 아시리아 최초로 통일했고 강압적인 통치로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 개 나라로 쪼개졌다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계승이 되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일단 제통일이라는 표현 써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둘 왕이 있어요. 다리우스 1세는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다리우스 1세가 했었던 정책이 있는데 다 합쳐서 중앙집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앙집권 정책이다. 가운데로 집권시켰다. 권력을 집중시켰다.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운데 왕이 있죠. 왕한테 권력을 집중시키면은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중앙집권 정책이나 왕권 강화나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 이런 거 했어요. 자, 지방 한 20여 개 주에다가 지방을 주로 나눠서 여기에 총독을 파견했어요.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한 거지. 근데 이 총독이 나쁜 짓 할 수도 있잖아. 반란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파견했어요. 감찰관. 이 감찰이라는 표현 자체가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 지방에 왕을 대신해서 사또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 사또들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암행어사 들어봤죠? 몰래 가서 감시하는 그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 지방에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들이 나쁜 짓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감찰관. 그럼 가서 뭐 했겠어요? 보고, 듣고 했겠죠. 그래서 이 감찰관들을 이렇게도 표현했었어요. 왕 대신에 갔기 때문에 왕의 눈, 왕의 귀, 그래서 왕의 눈과 귀 역할을 했대가지고 감찰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나오면은 다리우스 1세
이 정도는 기억해줘야 되고, 이거는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선생님 지금 2학년 4반 교실에서 수업 중인데 자리를 지금 비웠잖아. 교무실에 담임 선생님들 계시잖아. 부장 선생님 없으니까 편하게 대화할 수도 있어요. 이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라 선생님이 막 짜증 내는 거야. 아 우리 박종민 선생님, 아 박종민 부장님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막 짜증내. 짜증나 죽겠어 막. 박종민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옆에 있던 뭐 우리 이승훈 선생님, 아 우리 박종민 선생님, 우리 부장님 너무 유머러스한 거 아니야? 너무 재밌어. 막 배꼽 빠질 것 같아. 막 이렇게 농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사랑하는 요습 선생님이 다 보고 듣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야. 부장님 없으니까 아라쌤과 승훈 쌤이 부장님 뒷담화 까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유머러스하대요. 배꼽이 빠져가지고 기어다닌대요. 내가 그거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당장 그냥 교무실 달려가야지. 달려가서 문을 열고 어떻게 하겠어요? 줌바 한 타임 때려줘야죠. 자, 농담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요섭쌤 역할을 했던 것이 감찰관, 왕의 눈, 왕의 귀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가 여기 있으면은 지방까지 직선으로 길을 닦아요. 그리고 이 길을 왕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왕의 길. 여기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원래 이 길 없었을 때는 한 석 달이 걸리던 길이래요. 근데 이 길이 잘 돼 있어서 1주 만에 돌파할 수 있었대요. 야, 왕이 지방까지도 꼼꼼히 체크하려면은 바로바로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이동수단이 말이기 때문에 말 타고 가는데 이런 게 이렇게 단기간에 가능한 이유가 중간중간에 역참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대요. 역참. 이게 뭐냐면은 말 타고 가니까 말을 갈아타야지 싱싱한 말로 또 막 달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역이 준비되어 있고 또 말 탄 관리가 또 밤에는 푹 쉬어야 되겠죠. 그런 여관 같은 참이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거죠. 이걸 합쳐서 역참이라고 해요. 말을 갈아타고 관리가 쉴 수 있는 숙소가 있는 이런 역참 제도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왕의 길 같은 거 있으면서 다리우스 있을 때 중앙 집권이 뒷받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여기 왕의 눈, 귀, 왕의 길, 요섭쌤, 교무실, 직선거리. 선생님 달려갈 때 그냥 직선으로 막 달려가지 1층으로 내려갔다가 3층 다시 올라오겠어요? 자,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꼭 기억해주고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좀 역사를 공부한 것 같아.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과거를 반성하고 거울로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왜 망했는지 딱 비춰본 거야. 봤더니 강압적인 통치해가지고 반발이 심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관용이란 표현이 뭐야? 관대하게 허용해준다. 단 피정복민에 대해서 돈이라 생각가 좀 그런데 세금만 충실되면은 그들의 문화를 허용해줘요. 인정해주고 자치를 인정해준 겁니다. 관용 정책.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특징 이따가 소개해주겠지만 이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해요. 국제적인 성격. 그거 이따가 소개해줄게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다리우스 1세의 관용 정책 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가 망하게 되는 계기가 크게 두 번 있는데 이제 쇠퇴라 할까요? 자, 혹시 그 영화 아나요? 선생님처럼 막 가빠도 막 튼실하고 초콜릿 복근에 이도 받고 막 몸이 완벽해 선생님처럼 역삼각형 이런 애들이 300명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너무 쉽죠? 영화 300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같은 완벽한 몸매 근육질 사람들이 막 스파르타! 이렇게 외치는 영화가 있거든. 그 영화가 뭘 소재로 한 영화냐면은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소재로 한 거예요. 거기서 이 그리스의 스파르타가 300명이랑 페르시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전쟁이 붙은 거예요. 거기서 왕이 뭐라 그래? 딱 나와가지고 빡빡이가 딱 이러잖아. 나는 관대하다 막 그러잖아. 나는 관대하다. 선생님 봤을 때 그 관대하다라는 표현은 이 관용 정책을 영화 속에 넣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 영화 나왔을 때 선생님 되게 재밌게 봤거든. 왜냐면 나랑 비슷한 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사람들 요 페르시아 후손들은 그 지금 이란 부근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좀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 왜냐면 이 페르시아를 막 괴물처럼 그려놨어. 뿔 달리고 막
아주 이상하게 묘사해놔가지고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페르시아는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관용정책 펼치면서 국제적인 문화를 갖추고 있고 나름대로 융성한 나라였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괴물처럼 그려놔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선생님 몸매가 300명이나 있었다라는 거. 선생님 지금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좀 불안해요. 선생님 만들어 놓은 초콜릿 복근이 녹을까 봐. 오늘 벚꽃 펴가지고 벚꽃 구경 가야 되는데 주말에 비 온다고 하네요. 벚꽃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벚꽃이 피어서 좋긴 한데 날이 따뜻해지면 나의 초콜릿 벚꽃이 녹을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선생님 지금. 이 전쟁으로 망하진 않아요. 쇠락했다가 결론적으로 망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하나요? 알렉산더 대왕. 선생님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배웠는데 요새 교과서에는 알렉산데로스 이렇게 불러요. 알렉산드로스. 여기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뒤를 이어서 파르티아가 잠깐 등장했다가 사사랑조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두 나라,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가 동양이죠, 여기 서양이죠. 이들이 동양과 서양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를 받기도 좋지만은 무역하기 아주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서 이쪽으로, 여기서 갤럭시 폰 받아다가 여기 아이폰 받아다가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동서양의 교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 물론 구전도 그랬지만 동서 무역을 활발히 했었다는 것이 이 지역의 큰 특징입니다. 자, 그 중에 사사왕조 페르시아. 사사왕조 페르시아도 특별한 건 없어요. 얘들이 망하게 된 것은 이슬람교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죠. 아케메네스 왕조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이쪽은 이슬람교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은 이슬람교가 장악한, 종교적으로 이슬람교가 영향력이 큰 그러한 지역이 있죠. 자, 이쪽 나오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약간만 좀 지울게요. 자, 이쪽 지역의 특징을 소개해 줄게요. 페르시아 문화, 페르시아의 문화, 이 문화라는 뜻이에요. 문화의 특징, 아까 나왔어요. 선생님 또 흥분했어요. 분필이 부러지기 시작했어. 이 말은 선생님이 지금 텐션업이 됐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선생님 더 이상 텐션업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국제적이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나와요.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라는, 우리 교과서 보면 사진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자, 날개 달린 사자가 이렇게 있고, 무슨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궁전의 터 같은 건데, 여기 보면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거는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런 거 외우지 말아요. 이런 거 외우면 바보란 소리 들어. 그냥 이 페르세폴리스 다양한 나라의 영향을 받은 어떤 유적지구나. 페르시아 관용정책 펼쳤다고 하는데 다양한 국제적인 성격의 문화가 남아있구나.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이름이 뭐라고? 페르세폴리스. 교과서에 사진 한번 보세요. 페르세폴리스는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페르시아 문화 딱 하나만 소개하고 끝낼게요. 지워도 되죠? 안 된다고요? 알았어요. 돼요. 좋아요. 자, 여기서 종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들어봤나요? 쪼로아스터교. 쪼로아스터란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라고 불러요. 근데 이 종교가 좀 독특해. 교리가 독특해.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데 이들이 대립하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후의 심판, 그리고 뭐 구세주, 뭐 부활, 뭐 이런 것들을 막 믿고 있어. 선과 악의 싸움, 뭐 천사 악마 되겠죠? 최후의 심판, 구세주, 뭐 부활. 또 어떤 논리가 있었나요? 여러 논리 있었는데 뭐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이런 논리들. 이런 논리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추측이 맞아요.
교회나 성당 가면은 이런 내용 다루고 있잖아.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가도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이런 교리에 따라서 종교 활동하는 종교인데 이걸 보더라도 이 핵심 교리가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크리스트교. 선생님이 앞서도 얘기했죠.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는 거의 형제 같은 종교라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나 성당 그리고 이슬람 사원 이런 쪽. 자, 그래서 이 핵심 교리는 여기서 자생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개발된 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에서 영향을 줬다.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나중에는 발전을 해. 이 다리수 1세 때 왕성하게 융성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사사랑조 페르시아 때는 아예 국교까지 됩니다. 국교. 국교라는 단어가 뭐예요? 국가의 종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 종교를 믿겠다라고 국교를 지정을 해버려요. 조로아스터교. 자, 기억해 주세요. 사사랑조 페르시아 때 국교화가 된 거예요. 참고로 요 선에 해당하는 요쪽이 이기길 바라는 게 있는데 요쪽이 불로 이렇게 상징이 된대요. 불.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나중에 중국에 전해지게 되는데 중국은 또 한자로 표기해야 되잖아. 불이 한자로 뭐예요? 화죠. 근데 얘네를 숭배해. 불을 숭배해. 그래서 배화교라는 이름으로 조로아스터교가 중국에 전달되기도 수용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에 영향을 준 페르시아의 종교 조로아스터교 아주 유명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